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침략을 당한 그 일제 시기에 대한 이야기로서 한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게 우리나라 지도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가 있죠, 그죠? 자, 그럼 남해안에 여기에 보면은 남해안에 여기 보면은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사량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하나가 이렇게 이쪽으로 육지로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 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또 시어머니로서 온갖 구박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한 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붙여서 한자를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닷가에 살면 그 바닷가에 조개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이 조개 패자 이거 조개 패자는 조개로도 되고 돈으로도 된다. 그래서 길을 찬자라든지 소 이야기에서는 돈으로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조개 그 자체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 조개를 어떻게 하죠, 그죠? 칼로 이렇게 깔 수도 있겠죠. 강종선이가 어릴 때 조개도 많이 깠겠죠, 그죠? 자, 섬천이니까. 그래서 칼로 조개를 까는데 그 법칙이 있어요. 아무나 못 까요. 그래서 조개를 깔 때는 법칙이 있다 할 때 법칙 칙자가 되고요. 곧 즉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개를 깔 때는 법칙에 따라서 잘 까야만 잘 까진다 그거겠죠, 그죠? 그래서 조개 패자에 칼도자를 이렇게 칼의 뜻이죠, 그죠? 이게 칼의 뜻. 칼을 붙이면 법칙이 있다 할 때 법칙 칙자입니다. 그래서 뭐 규칙이라든지 또는 뭐 법칙이라든지 이런 단어에 들어가죠. 교재를 출력하여 보면 다 단어와 뜻이 또 다 나오니까 꼭 교재를 출력해서 그 위에 빨간 펜으로 써서 여러 번 연습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강종수는 이렇게 시집을 가고 싶었는지 쪽두리도 한번 써보고요, 그죠? 이렇게 예복도 입어보고요 하면서 이렇게 각시처럼 앉아 있습니다. 각시 시자. 각시자도 옛날에 배웠죠, 그죠? 복습 차원에서 배워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각시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종순이가 이건 천입니다. 천. 하얀 천이거든요. 하얀 천에 그죠? 낙서를 하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고 왜 나이가 차면 결혼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하는 낙서를 어디에 하더라? 이런 하얀 천에 하더라. 누가 각시가 되고 싶어 하는 종선이가 이렇게. 그래서 하얀 천을 종이 삼아서 낙서를 했기 때문에 종이 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천을 나타내는 이 실사변. 그 다음에 각시 시자를 합쳐서 종이 지자가 만들어진 거죠. 결국 그래서 무트로 강종수는 시집을 갑니다. 자, 시집을 가서 첫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엥! 이거 뭡니까 이게? 이건 소떡국이고요. 이건 소치예요. 솥 이게. 소치인데요. 옛날에는 못 살 때 보리도 삶아 먹었거든요. 보리를 이렇게 가득 넣어서 불을 막 지펴서 떼고 있는데 그만 이쪽이 펑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선은 아이고 망했다. 내가 혼수품으로 가져온 이 소치인데 망했다 하면서 망할 망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소치랬죠, 그죠? 소치 이쪽이 펑 터지면 이렇게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망할 망자입니다. 자, 망할 망자 쉽죠,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종갓집으로 시집간 종선은 제사의 연속이었어요. 제사의 연속. 자, 그래서 다른 글자를 배울 때 나오는 이 볼시자 이거 지난번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탁자가 있고요. 향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볼시자입니다. 탁자와 향로 여기에 향불을 피워 놓으면 귀신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귀신을 볼 수 있는 곳 해서 볼시 나옵니다, 이게.
이게 같은 뜻으로서 요렇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다. 한글의 초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이 글자 나오죠. 이것도 볼 수 있다 할 때 볼시.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그죠.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집안마다 풍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이렇게 접시 위에 음식을 높게 쌓아야만 가문이 이렇게 명문 가문이다 해서 높게 쌓아 올리려고 계속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음식을 또 쌓고 또 쌓는다 해요. 또 차자입니다. 요 글자가요. 요 글자가 또 차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냥 또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음식이 쌓여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또. 솔직히 이렇게 국이 이렇게 끓어서 넘쳐가지고 이렇게 수증기가 막 올라오고 있죠. 수증기 모습 이렇게 칠 모양 쓰고 나서 하나 긋고요. 점 하나 찍고 내리 긋고 점 하나 찍고 이게 수증기 모습. 자, 그 다음 옆에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경찰 모자를 쓴 사람, 몽둥이를 든 사람, 칠복자 이게 그냥 일본 순사라고 해도 되고요. 경찰이라 해도 됩니다. 어차피 몽둥이를 든 손은 어차피 포졸이자 경찰이자 일본 순사니까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것은 콩입니다. 콩두자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콩 위에다 그냥 쓸게요. 콩두자. 콩두자 이게 글자 일자 하나를 쓰고 한글의 묘자 같죠? 묘자. 자, 그 다음 여기 이것은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그 그릇입니다. 제기입니다. 제기. 그래서 이 콩두자를 제기 모양으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을 일자 쓰고 이렇게 한글을 묘자를 쓰면 뜻이 두 개. 콩도 되고요.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그 제기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기도 나와있죠. 그죠? 이렇게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네모를 한 뒤에 이렇게 묘자를 쓰면 제기 모양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음식을 쌓은 모습은 또 차차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콩두자 모습, 제기두자 모습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종선의 집에서는 제사 지낼 게 많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머리 혈자는요, 머리 혈자는 잘 사용하는 글자는 아니지만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 썼습니다. 잘 볼게요. 상투를 두르고요. 여기 스스로 자자 있죠. 코가 이렇게 큰 사람입니다. 코도 크고요. 머리도 크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짧습니다. 이렇게 짧게 조개패자처럼. 자, 그래서 머리는 크고 코도 크고 스스로 자자는 코 모양이니까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머리 모양이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다리가 짧은 하인 돌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돌쇠. 그래서 돌쇠가 종선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죠? 그 옆에서 일을 도와주던 그 돌쇠가 그죠? 돌쇠를 한번 써볼게요. 머리 혈자 이렇게 돌쇠가 이렇게 머리 큰 제기 모양 또 자기 모습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기 모양을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요. 저 제기 그런 모양이 꼭 내 머리와 비슷하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머리 두자입니다. 이거 하나만 쓰면 머리 혈자고요. 잘 사용하지 않는 글자고요.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하는 글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제기 모양에다가 그 다음에 머리 혈자 돌쇠 모양을 합쳐서 나의 머리와 비슷하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기 모양도 좋고
이 콩 모양도 좋겠죠. 그죠? 콩 모양이 콩두자라 했으니까 똑같은 제기두자하고 똑같죠. 그러면 콩 모양도 어차피 사람의 머리 모양 같죠. 자, 그래서 머리 두자를 간단하게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종선이가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 그 집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겠죠. 한번 볼까요? 자,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향로와 향탁의 앞에다가 제사 음식을 이렇게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누구한테? 조상한테. 그래서 조상할 때 조, 할아버지 조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요. 콩두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차자를 써야 됩니다. 자,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어차피 이것도 제기두자인데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제가 콩두자라서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볼시변이 나오고 제사 음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게 뭐라 했습니까? 또 차자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또 차자를 같이 써서 조상조, 할아버지 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실수했으니까. 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 향탁자, 향로 앞에다가 음식을 또 쌓아 올려서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더라. 조상한테 제사 지내더라. 그래서 할아버지 조, 조상 조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제사를 막 지내니까 일본 순사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순사, 우리나라에 어떤 행동을 했죠? 민족, 문화, 말살 정책. 즉, 우리나라 걸 못 쓰게 하고, 우리나라 제사 못 지내게 하고, 모든 행사 다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 다 빼앗아갖고, 제기그릇 다 빼앗아갔습니다. 종선은 어떻게 했느냐?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일본 순사는 피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디 밑에 숨긴다? 나무 아래에 이렇게 음식을 쌓은 그 제기를 숨기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조사해서 찾는 거죠. 어디 숨겨놨나? 조센진 다 나와! 하면서 계속 찾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 목자 밑에다가 이렇게 또 차차를 합치면 조사하다 할 때 나무 아래에 숨겨진 쌓아놓은 제사 음식을 찾더라, 조사하더라, 조사할 사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숨기고 난 뒤에 제사를 또 지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이 안 가겠지만 옛날에 우리 못 먹고 살 때는 이렇게 뼈만 남은 사람들 무척 많았어요. 거지들도 그죠? 다 이렇게 말랐었습니다. 이렇게 뼈만 남은 사람의 몸, 뼈골자입니다. 너무 쉽죠? 따라서 이렇게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제사 음식 얻어 먹으려고 그죠? 반드시 이런 사람 옵니다. 제사 지내는 곳에는. 그래서 뼈만 남은 이 해골 같은 사람이 자, 곡식이 쌓여져 있는 모습, 구벌곡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가 쌓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천천히 배우세요. 농사 농자 할 때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기두자, 콩두자. 제기 그릇 위에 음식이 쌓여져 있고 그것을 해골만 남은 이 사람이 보면서 저 음식만 먹으면 내가 이렇게 몸이 튼튼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몸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제대로 된 몸을 만들 수 있으니까 몸 채자가 되겠죠. 자, 이거 복잡한 글자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운 글자는 아닙니다. 뼈골자를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구벌곡자, 음식이 쌓여져 있는 또는 곡식이 쌓여져 있는 모습 넣고 나서 콩두자, 제기두자 넣어주세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종선의 시가댁에서는 그 일본 순사가 물려가고 나서 바로 또 제사를 지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향탁자, 향로 있는 이 볼시, 그 다음에 곡식이 쌓여져 있는 모습 구벌곡, 그 다음에 제기 모습 콩두자, 이렇게 해서 예절을 지키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제사를 지내더라. 예의할 때 레입니다. 자, 그래서 예절, 예도 할 때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그림으로 합쳐져 있으니까 획수는 조금 많고 복잡해 보여도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그죠? 소문을 듣고 또 옵니다. 강종선의 시가 되건 지독하긴 지독해. 왜 또 제사 지내는 거야? 하면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종선은 이 제사 지내는 제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산을 오릅니다. 이제 산에, 높은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유야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에 수증기 김이 펄펄 나고 있죠. 바로 종선의 열기입니다. 열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제기 모습. 이렇게 종선의 몸은 현재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댁으로 시집간, 그러니까 종갓집으로 시집간 그 종선의 시댁 생활이 무척 힘들다는 걸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오를 등자 수정기가 또는 등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 무엇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무엇을 머리에 이고 가기 때문에, 제기 제사 지내는 그릇을 이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산을 오르고 있다. 등산하고 있죠. 그죠? 등산 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으로 옮긴, 또 제사 그릇 다 옮긴 이런 그 종선의 그 시댁 사람들은 이제 산 꼭대기 그 중턱에 평평한 땅에 모였어요. 무엇은 제사 지내는 그 중요한 거, 향로와 향탁자를 반드시 옮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향로, 향탁자, 볼시 이거에다가 흙토차를 합치면, 평평한 땅을 합치면 이 땅에 모였다 할 때 모일 사자입니다. 회사할 때 많이 나오죠. 그죠? 모일 회자, 모일 사자 해서 회사. 우리 회사를 경영하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모일 사자입니다. 사장님 할 때도 그죠? 이 기일장자만 옆에다가 하나 써주면 사장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 중턱에서 모여서 제사를 또 지내더라. 그래서 아예 일본 순사를 피해서 그죠? 산에다가 사당을 지었습니다. 사당. 신을 모시는 곳이 사당이겠죠. 조상을 모시는 곳이 사당이겠죠. 그래서 화려한 지붕을 이렇게 얹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흙 위에다가 화려한 지붕을 이렇게 지붕으로 된 집을 지으니까 이게 당당하게 지었기 때문에 당당할 당,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당자입니다. 사당할 때 이걸 쓰겠죠. 그죠? 또 당당하다 할 때 이걸 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이장이 된 힘돌이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렇게 화려한 지붕 모습을 넣고 밑에다가 밭전자를 넣었죠. 밭 위에다가 화려한 지붕을 지어서 그 기념을 하니 마땅할 당, 마땅하다 이런 거겠죠. 그죠? 마땅할 당 하고 뜻은 조금 비슷하지만 마땅하다와 당당하다 또는 집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밑에 흑토변이 들어가면, 흑토가 들어가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당입니다. 자, 그래서 사당을 지어서 제사도 열심히 지냅니다. 세월은 흘러서 그죠?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매일매일 구박을 하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늙어 죽겠죠. 그죠? 입에는 무엇을 물고 지금 죽었습니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입에 십자가를 물고 돌아가셨네요. 자, 죄를 많이 지었지만 천당 가고 싶어 한 모양이에요. 옛날 풍습 중에 그죠? 십자가를 이렇게 몸에 품고 또는 입에 물고 죽으면은 천당 갈 수 있다,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입에 이때까지 구박만 하다가 죽을 무렵에는 십자가를 물고 입에 죽었던 거예요. 어떻게? 옛날 풍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고자. 자, 그럼 십자가를 입에 물고 죽은 시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무슨 글자? 옛날 할 때 예고자 배우세요. 자, 그래서 고대 할 때 그죠? 고대 대신할 때 고대 또는 고목, 오래된 나무, 고목 이렇게 배울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죠? 이렇게 상을 치르고 있는데
나무를 했는데 그죠? 시어머니에게 바칠 더하기 2개는 풀입니다. 여기서 나물이에요. 시어머니 앞에 돌아가신 시어머니 앞에 나무를 이렇게 올리니 그 맛이 너무 써더라 이거죠. 너무너무 썼어요. 또 다르게 했어요. 자, 시어머니 앞에 바친 나물이 너무너무 독해서 쓰더라. 쓴맛이 나더라. 쓸 고자. 그 다음에 시어머니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 무덤 위에 풀이 났는데 전부 다 쓰더라. 그래서 쓸 고자. 그리고 풀이 그죠? 풀이 오래되면 쓴맛이 돕니다. 우리 쑥 있죠, 쑥. 쑥은 어릴 때는 캐 먹지만 다 자라고 나서는 쓴맛이 많이 돌아서 그 줄기는 잘 못 먹죠, 그죠? 써서 약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쓸 꽃자. 그 다음 이렇게 이건 뭡니까? 관이죠, 관. 관입니다, 관. 이렇게 근데 이 꽃자 큰 거야. 그 다음에 십자가를 물고 입에 물고 죽은 어머니, 시어머니. 이렇게 관 속에 넣으면 사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굳을고자입니다. 이렇게 닫아버리고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관 속에 넣은 시어머니 몸은 어떻게 되더라? 굳을고자. 무시무시하죠, 그죠? 자, 그래서 굳을고자 배웠습니다. 이렇게 늙어 죽은 시어머니는 천당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십자가만 입에 물고 죽었다고 천당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어야지. 이렇게 그 며느리에게 구박만 한 시어머니가 천당 갈 수 없겠죠? 자, 한번 보세요. 입에 십자가를 물고 있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옆에는 달이 떠 있고요. 달이 떠 있는 호수 위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아 호수를 이룰 정도였다. 또는 호수 위에서 뱅뱅 맴돌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시어머니 모습. 그래서 호수 호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무 쓰기 쉽죠? 조금 복잡하게 생겨도 튀기는 물방울, 그죠? 튀기는 물, 흘리는 눈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일베 물고 죽은 시어머니, 그 다음에 달월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호수 호자 나왔습니다. 자, 한편 처음에는 종선의 남편은 그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몸기자가 이겁니다. 몸 신자는 요렇게 쓰고요. 이건 여자가 아기를 가진 몸이고요. 남자의 몸은 남을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정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남자다움의 몸을 바로 몸기자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리얼자 모양은 똑같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종순이한테 잘해주겠다고 막 애걸복걸 합니다. 좋은 말 다 해요. 그러나 종순은, 자, 이 종순의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몸을 숙여서, 그죠? 숙여서 잘할게 라고 하지만 옛날 그 당시 일제치하 때 그 당시에도 그죠? 그 일부 다처제라고 해서 하나의 남편의 여러 여자를 얻어도 법에 저촉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툭 하면 처벌을 얻었습니다. 이 남편도 마찬가지. 잘 보세요. 무릎에 뱀머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몸기자에 무릎 위에 이렇게 뱀머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이미 그 사내, 정당한 사내의 남편의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이 아니다 할 때 이미 있자입니다. 이게 이미 사람이 아니다 할 때 조금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에 떨어뜨리면 이쪽에다가 조금 간격을 떨어뜨리면 이미 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무릎 위에 뱀머리가 계속 나와서 붙어버리면 결국 이제 뱀이 되는 겁니다. 사악한 뱀과 똑같은 남편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 그 잘해주겠다고 하는 처음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또 다시 전개될까요?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볼까요?